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6월 30일 MPB 일본 프로야구 분석 프리뷰 총 6경기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51회차 대상 경기이며 영상 내용 중 이견이나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하단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첫 경기 요코하마 주니치. 자, 어떻게 승부가 종료됐던 간에 요코하마의 연승 기세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에 포인트를 잡고 싶습니다. 금일 후쿠타니를 맞아서 대량 득점은 어렵겠지만 활발하게 돌고 있는 요코하마 타선이 집중력을 갖고 이길 만큼의 득점력 정도는 뽑아내줄 거라는 신뢰를 가져도 좋지 싶은데요. 후쿠타니 역시 세부 스탯으로 살펴본다면 언젠가 한번 시원하게 털려도 이상하지 않은데 상대 빠따가 요코하마라면 역시 더 이상할 것 없겠고요. 그럼 주니치의 빠따는 어떻게 제어하느냐인데, 이마나가는 이제는 사람들이 왜 믿는 구석을 갖고 기다렸는지를 보여줄 타이밍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이 복귀 전 말아먹은 이후 꾸준히 6이닝 이상씩을 소화해주고 있다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요코하마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올 시즌 요코하마 유일 미들맨인 하마구치가 부상으로 로테이션 빠져있는 상황이 말이죠. 자, 요코하마 경기 패턴이 거의 50% 확률로 선발이 5이닝을 못 버텨주면서 설사 이기는 경기더라도 선발이 이닝을 못 먹어치우고 불펜 릴레이로 꾸역꾸역 막으면서 겨우 이기는 행태가 자주 나오는데, 지금 요코 불펜이 몇몇 빼면은 부진한 마당에 이마나가가 이닝이라도 먹어치워준다는 것. 자, 어제 뜻밖의 행운으로 불펜을 아낄 수 있었던 요코하마의 연승 기세를 구태여 멈춰보고 싶지 않은 느낌입니다. 하늘이 밀어주는 팀을 픽해봅니다. 요코하마 승 예상합니다. 자, 요미우리와 히로시마. 선취 득점에 동점, 역전에 역전, 그리고 또 역전을 반복했던 어제의 경기. 아쉽지만 히로시마가 불펜을 올리는 타격전에 강세가 있는 팀이 아닙니다. 스코어만 놓고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런 경기의 후유증까지 고려하면은 오늘도 역시 요미우리를 초안 삼고 싶은 경기인데요. 다만 금일 히로시마 선발인 쿠리는 히로시마의 약점을 감추면서 게임 승리까지 볼 수 있게 만들 변수카드라는 점. 부상 복귀 이후 터져나가면서 올 시즌의 플로어는 더 낮아졌지만 구리자의 실링은 당장의 올 시즌만 해도 요미우리 상대로 3경기 등판, 24이닝 6실점, 자책점은 5자책점, 방어율 1.88로 증명이 된 선수니까요. 만약 구리가 오늘 좋은 모습으로 불펜 약점을 가려울 수 있다면 타격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요미우리의 그것이 더 좋았을 뿐 근래 히로시마 빠따가 돌아가는 모양새와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그 빠따는 교진이 어떻게 제어하는가? 이것도 변수가 되죠. 교진으로 리턴해온 야마구치 시노의 폼이 변수입니다. 분명한 것은 메이저 진출 전보다 폼이 안 좋던데 기대치를 얼마까지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야 리그 탑 수준의 에이스로 활약해준 야마구치지만 이제 올 시즌 MPB에서 한 경기 선발 등판에 5.2이닝 1실점을 소화했을 뿐입니다. 자, 금일 실링이 높은 양선발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네요. 배당과 별개로 이변이 날 수 있는 경기라 소개하지만 그래도 어거지로라도 결론을 낸다면 8연승을 달리고 있는 교진의 기세, 이 기세만으로도 그냥 무지성으로 요미우리를 픽해볼 수 있다는 것. 같은 구간 동안 1승 1무 6패하고 있고 긍정적인 건 부정적인 건 변수가 더 많은 히로시마와 대비가 된다는 것. 히로시마의 부정적인 변수가 적게 터지고 긍정적인 변수가 다 터진다면 히로시마가 이기겠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못 이길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현 시점 두 팀 중 하나를 택한다면 요미우리고 요미우리의 정배당이 저는 정직하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기 라쿠텐과 리오넴. 그래도 라쿠텐이 리오넴 상대의 강세를 이어갈 줄 알았는데 무승부로 결론을 짓지 못한 어제의 경기입니다. 새로운 선발 투수를 앞세워 결착을 지어야 하는데 라쿠텐은 다나카, 리오넴은 루키 투수인 타테노 카즈야키를 앞세웁니다. 다나카야 말이 필요 없으니 따로 언급 안 드린다만 카즈야키는 제가 따로 소개해드린 기억이 없네요. 이 친구가 언제지? 20년,
19년 드래프트일 거예요. 19년 드래프트. 그 당시에 고평가를 받은 사회인 출신 선발인데, 보통 사회인 출신 하면은 장래성보다는 직전감의 무게를 두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당시 드래프트가 뭐 언론에서 뭐 직접적으로 뭐 빅4 이렇게 언급은 안 했어도 유명한 선수들이 한 4-5 정도 있어요. 빅4, 5. 거기에 꼽히는 게 이 친구가 직전감도 직전감이지만 장래성이 뛰어나게 평가받은 선수입니다. 다만 평가와는 달리 드래프트 이후 뚜렷한 실적은 못 냈던 상황이고, 프로리그에서도 이제 막 2경기 등판했을 뿐 뭐 덜하진 않지만 절대로 과하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선발 맞대결의 우위를 꽉 잡은 라쿠텐입니다. 현 시점에 다나카가 결코 국제대회와 같은 중요 무대에서 믿음을 확보해주는 카드는 아니지만, 그거는 그거고 정규 시즌의 한 경기 니오넨 타선이라면은 선발 맞대결의 우위를 살려서 라쿠텐이 게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팀 차원에서도 원호를 바랄 수 있는 흐름이고요. 배당이 낮긴 하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릭스와 지바 롯데. 오릭스가 연승 뒤에 연패당한 뒤에 추진력을 좀 잃은 느낌이죠. 근데 가뜩이나 올 시즌 고전하던 롯데 상대로 또 한 끗을 넘지 못하고 무승부가 된 어제 경기입니다. 그래도 뭐 초장부터 선발 털리면서 점수 내줬던 것 치고는 경기 내용은 마음에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턴을 잡아왔다고 볼 수는 없겠고, 오늘 경기 역시 편할 경기는 아니라는 것. 왜냐? 선발 맞대결에서 승부가 갈리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여기부터가 좀 꼬이는 느낌이죠. 뭐 꼬인다기보다 어려운 느낌이죠. 양 선발의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타지마의 경우 구속이 안 나오면 투구 내용이 영 별로고, 스즈키의 경우 한번 볼넷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반적으로 투구 내용이 꼬이는데 그걸 잡아나가지 못하더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두 선발 중에 한쪽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면, 현 시점 방어율과 별개로, 자, 오릭스 타지마의 방어율은 4.09, 스즈키는 3.76인데요. 방어율과 별개로 스즈키의 포텐이 영그러지지 않은 시점이라면 현 시점에서 저점이 더 높은 투수, 보여준 게 더 많은 투수, 타지마에게 점수를 보다 주고 싶습니다. 커리어 동안 롯데 상대로도 7경기 42.2이닝을 12실점, 자책점은 9자책, 3피홈런으로 방어율 1.90을 기록했거든요. 이 정도면 도미넌트한 성적을 기록 중이라고 봐도 됩니다. 더군다나 홈이라는 것, 그리고 롯데는 원정이라는 것, 선발 맞대결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타지마가 홈 방어율이 의미가 있을 정도로 더 좋고, 스즈키는 원정 방어율이 의미가 있을 정도로 더 좋지 않습니다. 이 내용까지 고려하면 어려운 경기에서 이 젊은 두 좌완 선발 맞대결의 작은 균열이 경기 결과를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릭스의 승리 예상해보고요. 자, 소프트뱅크와 세이브. 월요일 경기 이후 하루의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맞붙는 두 팀입니다. 소뱅이 유지하면 유지했지 내려가진 않겠지 싶은 마음이라 같이 어깨를 걸치고 있는 롯데와 세이브와의 격차를 벌리는 타이밍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게 언제냐고요? 일단 당장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진 소뱅 경기니까 걸러야지 이런 건 아니지만, 타선 돌아가는 모양새는 외야 쪽 있는 자원들이야 본인들 실력 회복하면 그만인데 해결되는 건데, 회복을 못하고 있는 타이밍과 맞물려 남은 자원들이 저 실력인데 팀 돌아가는 모양새는 거르고 싶은 게 맞습니다. 자, 금일 히가시야마가 나오고 등판하는 소뱅이입니다. 오늘 선발 맞대결의 우세는 잡아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죠. 소뱅 히가시야마 등판 경기는 잡아줘야 됩니다. 타케다 등판일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시카와까지도 잘해주는데, 얘네가 진짜 어려운 와중에 꾸역꾸역 잘해주는데 선발 믿고 이겨줘야죠. 이 멘트를 좀 자주 쳤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녹록치는 못했습니다. 응당 이겨줘야 할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불안 요소입니다. 자, 상대 선발 히라이 카츠노리.
이 선수를 보면은 하나 팬인 저로서는 권혁 선수가 생각이 나요. 참 많이 불림 당했어요. 한 달 만에 1군 리그 등판하는데요. 이게 원체 굴려졌던 선수인 만큼 불펜에서 선발로 전향했던 시즌 선수인 만큼 시즌이 진행될수록 부침이 있을 거라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에 부진에 빠져서 말소됐었는데요. 부진의 이유가 뭐 부상은 아니에요. 이 친구도 몸이 좀 튼튼한 타입이거든요. 부진의 이유가 별거 아닌 컨디셔닝에 있음이라. 선발로서의 그 마운드 운용에 체력에 스태미나 조절에 이상이 있었음이라 유추되는 상황인지라 휴식과 조정의 시간을 거친 만큼 다시금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지 싶습니다. 기대치를 걸어줄만 해요. 간만에 등판이지만 이렇게 아다리가 맞물려서 선발 맞대결을 성립을 시킨다면 든든한 필승조가 버티고 있어 자신 있을 세이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뱅이 선발의 우위를 잡았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배당을 맞으면 진짜 매력없을 경기인데 터무니없이 낮은 배당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소뱅의 정배당이 군침 나진 않네요. 오히려 1.5프렌을 걸쳤음에도 소뱅의 일반승보다 배당이 더 좋은 세이브 프렌 쪽으로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 히라이 카츠노리에 대한 기대치가 없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던질 거라고 봅니다. 잘 쉬다 와서. 보시죠. 아, 이거 언더도 같이 볼 수 있겠는데? 기준점이 어떻게 되지? 7.5라. 직전 경기에 얼마가 났더라? 7.5라. 7.5. 살짝 애매한데.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경기 언더 오버 둘 중에 뭐가냐고 하면은 그래도 전 언더 봅니다. 왜냐면 소뱅이 껴있으니까요. 소뱅이 잘 맞고 못 칠 경기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자, 마지막 경기. 자, 한신과 야쿠르트 누가 먼저 연패를 탈출하느냐의 싸움에서 체급에서 우위에 서고 올 시즌 야쿠르트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우월했던 한신이 시리즈 개막 경기 잡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선발 맞대결의 우위를 앞세워 어제의 기선제압을 연승으로 바꾸고 싶을 때고 여기에 대해 딱히 반박할 거리는 없어 보입니다. 뭐 진짜 드릴 말씀이 없네요. 기본 체급 자체가 원래 한신이 더 득점하고 덜 실점하는 강팀인데 최근에 페이스도 연패를 못 끊어내고 있고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 또 가장 큰 자랑거리인 타선의 사이클도 어필이 안 되고 있고요. 야쿠르트가 별 드릴 말씀도 없는데 배당도 준수하니 말만 많았던 다른 경기보다 심플하니 마음에 드는 경기입니다. 자, 이걸로 6월 30일 MPB 일본 프로야구 분석 프리뷰 총 6경기 마쳤고요. 어떻게 대다수가 정배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든다, 꼬인다 그런 경기는 따로 코멘트 해드렸는데 정배가 6경기 중에 정배가 5개 이렇게 나와줄 확률이 좀 높진 않겠죠. 본인의 생각과 비교하셔가지고 잘 피하시고 잘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잘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몇 시간 뒤에 MLB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